아마 욕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매물은 사지 마라. 제가 전국의 중개사님한테 욕 먹을 각오하고 제가 이 방송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보시면 계곡 옆에 있는 땅 매물들 많이 나오죠. 그럼 보기는 되게 좋습니다. 뭐 계곡이 있고 호수가 옆에 있고 경치도 좋기 때문에 그런 땅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풀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런 싼 땅을 잡아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묘지는 묘지를 이장하면 되는 거고 철탑은 이장이 안 되니까 그걸 하지 마시고, 만약에 축사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5천짜리가 1억으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오히려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안녕하세요, 대박땅굴입니다. 오늘은 절대 사면 안 되는 땅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전에 또 뭐 중간중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더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봐도 싫은 땅은 남도 싫다. 두 번째는 너무 저렴한 땅은 사지 마라.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거 얘기하면 저 아마 욕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매물은 사지 마라. 제가 우리 전국의 중개사님한테 욕 먹을 각오하고 제가 이 방송을 찍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봐도 싫은 땅은 남도 싫다. 사실 뻔한 얘기지만 이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 너무 소신껏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내용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안 할까?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청개구리 같이 남들 안 하지만 이거를 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하는 건 무조건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혐오 시설이 있는 땅입니다. 예를 들어 철탑이 있거나 무덤이 있거나 이런 거 잘 안 하죠. 무덤이나 철탑 뭐 있으면 어때? 그게 있으면 어때가 아닙니다. 그 있으면 땅값이 안 올라. 나중에 팔 때 못 판다는 거. 그러니까 사는 건 자기가 돈만 있으면 사겠죠. 근데 나중에 철탑 무덤 있는 땅은 땅 주인은 좋겠죠. 애물단지 팔려니까 좋은데, 근데 지금 싸게 산 건 좋은데 나중에 팔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나 좀 초보자가 먹은 고수가 먹은 누구나 봐도 좋은 땅을 사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제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축사도 중요합니다. 초보자들은 축사를 모르고 넘어가는 게 많은데, 왜냐면 겨울 같은 경우는 냄새가 잘 안 납니다. 제 실패 사례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겨울에 축사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것도 안 하는데 냄새가 안 나서 그냥 땅을 샀습니다. 근데 여름에 갔는데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제가 이 땅을 여름에 와서 봤으면 절대 안 샀을 건데 겨울에 냄새 안 날 때 가가지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가 있으면 조심해야 될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폐축사는 괜찮다는 겁니다. 기존에 축사가 있었으면 금액이 1억짜리가 많이 떨어졌겠지만 5천까지 떨어졌다고 하면은, 만약에 축사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시 5천짜리가 1억으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오히려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비오톱 등급의 토지라는 게 있습니다. 비오톱 아마 처음 들어보실 텐데,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도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비오톱이라고 써있는 땅은 건축이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 이음에 가시면 다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비오톱 써있는 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보전산지, 보전산지는 좀 빼시고 대신에 준보전산지는 개발이 되기 때문에 준자가 들어가는 거는 좋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보전산지, 공업지, 주거지, 이런 거는 다 좋은 땅들이죠. 그리고 경사가 심한 땅, 나중에 건축할 때 이걸 완만하게 만드는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좀 조심하시고, 또 전원주택지는 특히 이제 사람들이 남향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원주택지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북향이다 하면은 그런 땅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싼 땅은 찾아도 보지 말라. 그러니까 싼 땅의 기준이 뭘까요? 시세보다 50% 미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불경기인 거 다시 아시죠? 시세가 1억이면은 9천만 원에다가 8천까지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싼 땅이라고 하기보다는 금매라고 보셨습니다. 근데 대신에 주변 시세가 1억인데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싸게 나왔지 의심을 하시라는 겁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한 번 정도 떨어지는 거, 보통 지방 땅들은 한 번 떨어지면 30%가 떨어지기 때문에 1억짜리가 7천만 원 두고 샀습니다. 한 번 떨어진 거는 뭐 하자가 없어도 나오는데, 반값 이하로 떨어진 건 분명히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는 거. 예를 들면은 그 안에 혐오시설, 철탑, 묘지, 축사 이런 세트 중에 하나가 있던지, 보이지 않는 규제, 비오톱이라든 이런 거는 토지용에만 써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규제가 있던지, 서류상의 규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있는 물건은 분명히 싼 땅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안 좋은 게 있나, 그거를 보시고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걸 노력해서 풀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런 싼 땅을 잡아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묘지는 묘지를 이장하면 되는 거고, 철탑은 이장이 아니니까 그걸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집이 있다, 남의 집이 있는 걸 법정지상권이라고 하죠. 자기 땅 위에 남의 집이 있으면은 이걸 하자라고 하죠. 이런 하자 물건 50% 미만이 나옵니다. 싸게 낙찰 받아서 1억짜리 3천만 원 사가지고 그걸 푸는 겁니다.
뇌물증명 집주인에게 보내고 2년 동안 지료를 안 낸 걸 확인해서 2년 뒤에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헌집이면은 멸실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시는 방법은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싸기 때문에 싼 거가 다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보시면 계곡 옆에 있는 땅 매물들 많이 나오죠. 그럼 보기는 되게 좋습니다. 뭐 계곡이 있고 호수가 옆에 있고 경치도 좋기 때문에 그런 땅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물 옆에 있는 땅은 지반이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새만금도 그렇고 물에 매립해서 하는 땅들은 지반 다지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반이 약하다는 거는 이 보강공사도 망해야 되고 만약에 범람이 되면은 집도 이렇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호수 옆에 물론 이제 강가 바로 옆에는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 수변 지역 제한법이 있어가지고 건축 허가가 안 납니다. 바로 그런 옆에 있는 땅이 나왔다 하면은 허가도 안 되고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인터넷 매물은 사지 마라. 왜 사지 말라고 하냐면 그 중에서 좋은 땅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봐온 땅들은 만약 제가 지주라고 해도 만약에 이게 진짜 알짜 땅이면 굳이 인터넷까지 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좋은 땅이면 주변인한테 팔 수도 있지만 그냥 부동산에 그거를 의뢰하면은 좋은 땅이면 그 부동산 주인이 사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니면 A급 손님한테 바로 전화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들은 자기의 손님들이 있거든요. 1억 가진 손님, 2억 가진 손님, 3억 가진 손님한테 매물 판다고 하면은 바로 전화해서 다이렉트로 연결해주지 굳이 이거를 인터넷 올려서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간혹 워낙 불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올라가는 건 이해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인터넷 매물은 할 수도 있지만 올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난 땅은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등록 기준일에 다 나옵니다. 매달 며칠에 올린 게 나오기 때문에 좋은 땅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달 이상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부분 일주일 안에 끝났습니다. 좋은 땅은 일주일 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도 넘기지 않는데 한 달 이상 갔다. 근데 만약에 뭐 4달, 5달, 6달, 뭐 1년 안 팔린 땅. 과연 그게 좋은 땅일까요? 아무리 가격을 싸게 낮추더라도 진짜 이게 과연 이렇게 싸게 사도 좋을까? 저는 그 의심을 하시는 건 오늘의 하이라이트 말씀이고요. 인터넷 매물은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올린 지 얼마나 됐는지를 눈여겨봐라. 사실 오늘의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요즘에 제가 투자하지 마라 이 3가지 시리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은 제가 사실 지금까지 10권 넘게 썼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보시고 강의도 많이 들어보시고 하시면은 초보자분들이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알아서 다 피해가실 수 있을 경지에 좀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첫 투자가 몇천만 원짜리 돈을 거금을 들여서 투자하는데 첫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은 저는 10% 20%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10% 안에 들려고 하면 많은 공부와 이론적인 실전, 물론 실전이 안 되기 때문에 남의 실전을 대리, 간접 경험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유튜브도 그렇지만 책을 많이 보시고 강의도 많이 들으시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봐도 싫은 땅은 남이 사지 않는다. 바로 혐오시설, 비오토, 그리고 보전산지 이런 걸 좀 피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저렴한 땅을 한 번쯤은 주의하자. 그래서 너무 싸게 나온 땅, 50% 미만의 땅은 좀 주의를 하라. 그 말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인터넷에 올라온 땅은 뭐 사는 건 좋지만 유통기한을 봐라. 올린 지 얼마나 됐는지. 한 달 이상 된 거는 조심해서 투자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계속 제가 좋은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론 제가 좀 자부하는 건 제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책도 제일 먼저 썼고 제일 많이 썼고 저보다 많이 쓰고 먼저 쓰신 분은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그거 제가 자부하고요.